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당히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도 1% 가깝게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22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서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둔 상태에서 전야제를 상당히 좀 잘 보냈다 라는 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장비 쪽에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한미반도체 역시도 최근의 고점 보이시죠? 그 다음에 10월달의 고점 급락하기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을 시키는 상당히 좋은 기술적인 모습들을 완성을 좀 시켰습니다. 근데 많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되게 이뻐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리플로 쪽에서 이러한 이제 PSK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확장세로 진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테크윙 역시도 확장세가 아직 멈춰 있지는 않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후발주로 이런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좀 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좀 엿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리판 관련 종목군들이 한 차례 정도 시세 분출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단기 상승이 좀 있다 보니까 대장을 필두로 SKC, 필업텍스를 필두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AI 시장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소프트뱅크. 이 세 개의 회사가 AI 합작사죠.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뭔가 좀 조공하는 느낌이죠. 트럼프 당선을 트럼프 입성, 백악관 입성을 맞이해서 약간 지박의 호족들이 막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한양으로 올라와서 뭔가 이제 조공하는 느낌을 상당히 좀 강하게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1,000억 원 투자를 일단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향후 4년간 4,000억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700조? 어마어마해요. 천조국은 천조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암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은 오늘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환경 하에서도 미국이 뭔가 그 헤게모니를 놓지 않고 여전히 뭔가 물량과 자금과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그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HBM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투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새롭게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제가 이거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내에서도 계속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리기판이 한 차례 정도 시장에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후발주로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침냉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삼성공조를 비롯한 GST, 그 다음에 KN솔, 우리나라에 액침냉각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꼽아봐야 한 3종목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이 좀 이루어지는 종목은 한 2종목 정도가 있으니까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변화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GST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장기 입형이죠. 한 240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 정도 구간대까지는 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8월달과 9월
달에 요 고점을 돌파를 시킨 상태에서 이게 1월 달에 눌림목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눌림목을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섹터에 대한 이 GST의 주가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의 폭이 좀 더 깊었겠죠? 그냥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이 아닌 이제 가격 조정으로 들어왔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끝내는 내주지 않고, 지지선으로서의 성격들이 계속 지금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오랜만에 100만 주 정도가 터진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한 190억 정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되면 과연 액팅 냉각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관심도를 받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좀 중소형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까지는 계속적인 뭔가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변동성에 있어서는 삼성공조가 조금 더 변화되는 흐름들이 좀 크게 나오는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성향이니 뭐 어떤 게 더 우수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11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고 3원 쪽에서도 물량 살짝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GST를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알테오젠이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투경 해제 촉포인가요? 뭐 아무튼 코스닥을 대표하는 시총 1위 종목 알테오젠의 급등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주들이 특별하게 오늘 모멘텀들이 없었어요. 알테오젠 투경 해제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모멘텀을 받는 게 뭐 CDMO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이제 ST팜? 뭐 이런 종목군들이 2, 3% 내외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거 빼고 나서는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잠잠하죠? 순환매가 한 번쯤은 좀 돌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래도 아마 FMC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FMC 이후의 움직임들이 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섹터였던 것들은 이제 조선주들인데, 조선주들이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차익이 나왔어요. 좀 차익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고점이 4%대까지 갔다가 분봉을 볼까? 오후장이죠. 12시 반 점심 땡 먹고 나서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차익 매물들을 쭉 시장에다가 좀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의 대장은 뭐 뭐니 해도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오션의 음봉 전환은 일단은 좀 쉬어가겠다라는 시그널들을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사실. 상당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2월 달 중순에 이 스토캐스틱의 저점 구간들 딱 보여준 상태, 더블 바텀이죠. 이런 식으로 더블 바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게 이미 도식화가 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구간들 저점을 높여가면서 삼각 수렴형의 패턴들을 완성한 이후에 이 변동성이 좁아지는 과정에서 돌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과 동시에 3만원 초반대의 주가가 지금 52,900원대까지 쉬지도 않고 한 달 동안 달렸으니까 사실은 이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거는 없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과연 어떤 순환매를 갖고 갈 거냐 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조선기자재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상당히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게 오늘자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양봉에 따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열기를 식힌 이후에 눌림목 구간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트레이딩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기자재 안에서 군계일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은 뭐 빼놓지 않고 동성 화인텍을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취임식에서 LNG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본행제 관련 종목군들, 동성 화인텍과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없이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고점까지 아직 좀 여유가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인 부담감? 만약에 조선업종이 쉬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스토리들이 완성이 좀 된다거나 아니면 좀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이런 이제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약간 좀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는 물량이 또 세게 들어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서에 대한 심리를 좀 잘 파악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이제 HMM이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분봉? 이 종목도 보시면 오후장이죠. 딱 2시 넘어서 이제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이 싹 쏠리면서 몇 프로대까지 온 거야? 거의 한 10%대까지 변동성 보여준 상태에서 이제 종가는 약간 좀 열기를 식히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1년 이내 2조 5천 이상의 주주 환원을 하겠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까지. 그리고 2030년도까지 배당 성향 30%, 그리고 시가 배당률 5%중 작은 금액 이상 주주 환원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기사들을 내보내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HMM이 6%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해운 업종에 대한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한 1% 가깝게 상승 마감, 기아도 한 1% 가깝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뭔가 이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두드러지게 막 드러날 게 지금 사실은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동차는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게 평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되면 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이제 단기 상승 추세 이 안에서에 대한 트레이딩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 전략들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 원전주들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8%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팀커러스 관련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테아파워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라파워가 상업용 원전 사업자 중에서 처음으로 미국 주 정부로부터 건설 허가를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오늘 원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만 이렇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니고 원전 관련 종목군들도 되게 조용조용하게 확장 국면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17,000원이었던 주가가 뭐 24,0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5일선을 쭉쭉쭉쭉쭉 잘 타면서 지금 올라온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BHI 역시도 13% 강세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외에 약간 좀 작은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세를 유지해준 종목은 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대장으로만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들이 오늘 좀 특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력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8%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는, 아직 신고가를 갱신을 하진 못했군요. 그래도 뭐 고가 기준으로 보다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일렉트릭 역시도 6%대.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컨텐츠를 통해서도 좀 남겨놨던 종목인데, 결과가 좋아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이런 종목군들 볼 때마다. 그리고 특징적인 테마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로를 중심으로 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별주로 움직인 거는 맞기는 한데, 이게 이미 해외 쪽에서 뭐 리게팅이라든지, 보이시죠? 아이온큐, 뭐 리게팅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전일자의 급반등을 좀 보여준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좀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우리로 같은 경우는 이제 IDQ 해킹 불가능 양자 뭐 통신 신기술 공동 개발했다라는 얘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풀렸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3시가 가까워지면서 살짝 좀 풀렸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 풀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확실히 대기 매수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했죠. 3,700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그것만큼 매매가 거래가 상당히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내일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기대감들로 갭으로 떠서 출발을 하게 되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강해질 수도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미증시에서 이 양자 컴퓨팅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세가 유지가 되는지, 여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루에 대한 움직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시장을 좀 이끌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는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매수로 마감을 시켰다라는 점이고요. 확실히 지수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올 때와 들어오지 않을 때에 좀 극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아직은 국내 시장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전 세계 금융권의 뭔가 불협화음보다는 좀 온화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점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1월 달이 생각보다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게 되면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설 연휴 이틀 남았고 설 연휴 끝내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1월 마지막 날 하루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상 3거래일 정도, 이 3거래일 안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모두 원하시는 수익률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서머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